도록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어제 윤석열 2심 선고 보고 참 많은 분들이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참 너무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현 대변인 어떻게 전 보셨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게 앞부분에 굉장히 엄중하고 아주 네. 재질이 나쁘고 쫙 나오길래 그렇죠. 맞아 이러고 네.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갑자기 다만부터 이거 이상한데 초범이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초범이죠. 어떻게 이걸 재범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두 번 네. 내란 어떻게 두 내란을 번을 할 두 번 수가 할 수 있어요? 없죠. 네. 그러더니 5년인 거예요.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 1+1+1+1+1+1 쭉 가다는 1.1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이게 5년이라고? 맞아요. 너무 깜짝 놀랐었고 그다음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서 초범이라서 이제 5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지금 평생을 검사로 살아왔어요. 그렇죠.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모든 법망을 다 빠져나온 데다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어요. 맞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처벌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어쩔 초범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감경 사유로 들었다는 게 굉장히 화가 났었고 하여튼 너무 황당했었습니다. 홍정민. 저도 이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너무 관대한 판결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초범 감경이 이제 전통적으로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많이 네. 깎아줘요. 뭐 실형 안 살고 집행유예나 뭐 벌금형으로까지 확 깎아주는 건데 최근에는 이렇게 뭐 범죄의 이렇게 잔혹성이라든가 피해 규모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는 초범인데도 뭐 중형 그리고 심지어 무기징역 이렇게 해서 바로 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기억해 보시겠지만 뭐 N번방 사건 초범인데 34년 그리고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도 초범인데 무기징역 이렇게 바로 선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름은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뭐 허위 공문서 작성이지만 그 실상 자체가 경호처를 사병화해서 이렇게 뭐 총까지 쏴가면서 해라라는 식의 그게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죄로 이제 기소가 됐고, 네. 그리고 내란의 위법성을 인지한 그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이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이렇게 기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전두환 노태우 그 30년 전 판결 1심 사건에 제가 판결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전두환 사형 이렇게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명확하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이를 양형의 조건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뭐 대통령이 경호처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하거나 이런 걸 다시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 재범이 불가능한 죄들이에요. 그리고 죄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1도 없어서 초범임을 이유로 감량을 안 했더라면 그 뭐 처단형의 범위는 1년에서 11년 3개월이지만 실제 양형 기준 권고 범위가 한 뭐 4년에서 8년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8년 이상은 때렸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5년은 너무 약소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보면서. 저는 이제 앞서서 이제 두 분께서 네. 다 잘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백대현 판사에 대한 어떤 지적도 있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이제 지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44명이 2025년 1월 6일 날 이 체포 영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남동 관저 앞에 몰려갔어요. 그렇죠.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원석, 그리고 지금 대변인 박성훈, 그리고 뭐 서울시장 준비하는 나경원, 뭐 이런 자들이 가서 뭐 체포 영장은 불법이다, 적법하지 않다, 뭐 철회돼야 된다 이렇게 소리 질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중에는 법률가도 있잖아요. 나경원 판사였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게 적법했다라고 인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뭐 사실 인정을 했으니까 영장도 나왔겠지만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제 입장을 내지 않은 게 입장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모른 척 할수록 저는 국민들이 더 당신들 아직도 윤 어게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뭐 윤석열이 잘못한 거야. 뭐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일부 뭐 우리 진보 쪽 패널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법 찾아보니까 네. 뭐 사람 안 다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네. 뭐 체포영장 그 방해한 것도 5년이면 이게 뭐 아쉽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뭐 어쩔 수 없단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무단 횡단하는 거랑 경찰이 무단 횡단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일부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늘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 큰 틀에서 첫 번째는 반성을 안 해. 반성. 맞아. 반성을 안 한다는 게 더 화가 나요. 아니, 반성을 안 하는데 무슨 그 감형을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그 내란죄에서도 그렇지만 이번 체포 방해 혐의도 대통령이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공수처 직원, 경찰 직원, 그냥 경호처 직원들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런데 판사도 말했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경호처를 사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혈세, 이 윤석열이가 이 체포영장 집행한 걸 방해했기 때문에 수많은 인원, 장비, 시간, 국민 갈등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이게 5년으로 맞습니다. 끝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방금 반성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양형 요건 이런 거에 보면 반성도 아니고 진지한 반성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진지한 반성을 해야지 이게 감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반성했습니다. 저 사과합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보고 저 피고인은 사과한다고는 하지만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감경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반성하거나 사과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맞아요. 왜 이렇게 윤석열에게만 예외가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본인이 이게 범죄를 저지른 게 생계형도 아니고 무슨 불우한 환경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피해자랑 합의가 된 것도 전혀 아니잖아요. 감경할 사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초범이라는 것을 들어가지고 이거를 굳이 감경해줬다라는 게 정말 너무 화나고 분한 일인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체포 방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아주 위험천만한 내전 상황을 만들 뻔한 거거든요. 경호처 같은 경우에도 중화기를 가지고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특공대가 있고 근데 거의 총을 보여줘라, 총 꺼내라. 전 여기서 또 그랬었죠. 화냈던 게 니네가 총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뭐 맞아요. 총도 못 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랬었죠. 본인 총이라도 잡아봤습니까? 왜 경찰 어떤 그 경찰을 능력을 또 이렇게 또 못한다. 폄하하면서 네. 근데 굉장히 위험천만한 내전 상황을 네. 갈등을 막 그 긴장도를 높인 거죠 본인이. 맞아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공무원들끼리 총을 서로 들이대게 하려고 그치. 했었던 그게 거거든요. 문제지. 그 경호처와 경찰은 싸울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경호라든지 경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협력적으로 일을 해온 공무원 관계인데 이 관계를 중간에서 전혀 싸울 이유도 없는데 중간에서 윤석열이 나서서 서로 총을 겨누게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 사이한테 총을 겨누게 한 굉장히 이 죄질이 나쁜 거거든요. 그런데도 앞부분에 굉장히 엄중하다라고 말은 다 해놓고 막판에 5년이 나오는데 굉장히 허탈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그 형사 합의부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였다면 네네. 이런 내란에 그리고 헌법을 이렇게 정면으로 위반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자기 윤호개인에게 뭐 정치적인 행위로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반성을 안 하는 걸 넘어서서 선동하는 이런 태도가 다 반영이 돼야 되고 네. 이거는 초범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제 아마 검찰은 항소를 할 겁니다. 네. 항소를 하고 그러면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이제 바로 배정이 될 거고 2심에서는 이런 부분 초범이라 감경됐다거나 아니면 이런 엄중한 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 네. 더 형량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또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서 또 진짜 화가 났던 게 뭐냐면 네. 조선일보는 어제 그 윤석열 선거에 대해서 사설도 안 썼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뭐를 썼냐면 네. 그나마 뭐 양심은 있었는지 제1야당 몰락과 변질엔 한동훈 책임도 크다. 그렇게 아유. 됐어요. 근데 이게 또 왜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을 쓴 거냐면 그 전날까지 목요일 날까지 이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국민의힘 장동혁에 대해서 엄청 비판이 셌거든요. 네. 근데 조선일보도 가세했죠. 네. 그러니까 왜 한동훈은 잘했다는 거냐라는 또 윤 어게인들의 또 비판이 막 거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균형 물타기 차원에서 이런 건데 어떻게 주요 일간지에서 여기에 대한 사설을 안 씁니까 어제 전직 대통령의 그러니까요. 선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선거가 처음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예. 그러니까 처음 있었으니까 네, 반드시 네, 써야 해야지. 되는 거죠. 네. 근데 아, 그렇지. 구형이 있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첫 선거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네. 첫 선거고 이 첫 선거가 앞으로 이 내란 재판에 있어서 미칠 영향들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언론이라면 이 재판이 가지는 의미라든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분명히 써야죠. 어저께 이만큼 중요한 이슈가 어디 있었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별로 이 얘기를 다루고 싶지 않은 거지 그들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참
그 비판을 할 수도 없고 자기들 입장에서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 언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